이제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서도 잔소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듣기 싫지 않게 잔소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사실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조금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잔소리를 얘네들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아기 때는 잔소리 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아기들이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점점 클수록 잔소리 할 게 늘어나죠. 중고등학생쯤 되면 잔소리 할 게 늘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큰아들, 제일 큰아들한테도 잔소리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이거를 지금 근데 여러분이 잔소리를 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되시지만 잔소리를 듣는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잔소리를 듣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맞는 말인데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때가 있죠. 예, 맞는 말인데 분명히 틀리지 않은 말인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자녀들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뭐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게 없니? 막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게 없냐? 아니 맨날 그렇게 방에만 처박혀서 뭐 하냐? 너는 친구도 없니?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걱정하는 말인데 걱정하는 말로 안 들린다는 거죠. 비난하는 말로 들리고 잔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상하고 그래서 요게요 사실은 요 어떤 야단하는 기술 제가 뭐 도전하는 기술 여러 가지로 말을 붙여봤는데 변화의 기술 요렇게 말을 붙여봤는데요 이게 가족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 야단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요.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비즈니스 하실 때, 누군가를 대할 때, 회의할 때, 교회에서 스몰그룹 할 때, 여기 목장 이제 스몰그룹 하시죠. 네. 스몰그룹 할 때,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할 때, 이런데 전부 다 연관되는 스킬이에요. 사회생활하고 연관되는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맞는 말인데 듣기 싫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태수라는 분이 어른들의 행복은 조용하다라고 에세이. 예. 여기 혹시 태수가 계시진 않죠? 진짜세요? 어머, 아유 반갑습니다. 사인 좀 나중에. 네, 제가 이거 맞게 코트 했나요? 본의 아니게 책 홍보를 했네요. 네. 그래서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제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피곤하지 않으면 아내하고 이렇게 좀 쓸데없는 TV도 좀 봐주시고 같이 노닥거려 주시고 이럴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그 책에서 쓰신 것 같아요. 참 맞는 말이다 싶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피곤하면 그냥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굉장히 세게 나갈 때가 많죠. 짜증스럽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잔소리를 하기 전에 내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내가 지금 성질이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이런 거부터 내가 지금 잠은 잤는지 네. 그 다음에 내가 잘 먹었는지 네. 이게 지금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hangr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hungry and angry라고 그래서 I am hangr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 저희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우리 잔소리를 시작하는 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혹은 뭐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교회에서 누군가 잘못한 게 되게 눈에 보이거나 이럴 때요 사실은 우리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은 해야 되는 게요 질문이거든요. 질문. 그죠? 왜 그러는지 도대체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지 아빠 닮아서 그런 건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지 아빠랑 똑같이 저러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DNA인지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잘못했을 때 질문을 먼저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왜? 어디 있니?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예수님 저기 계신데요, 숨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온 땅에 가득해 있는데 거기서 몸을 숨기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딱 죄 지은 걸 아셨는데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분명히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저는요, 가끔씩 제가 하나님을 약간 경찰처럼 느끼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경찰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막 빨리 스피드 리밋에 오버해서 막 빨리 달리고 있을 때 경찰차가 딱 보이는 것 같으면 어떠세요? 너무 반가우세요? 아니죠. 막 뜨끔하고 급하게 막 줄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다가 요놈 봐라, 요런 느낌. 그러면서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 같냐면, 너 어디 있어? 요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너 이놈 자식들 어디 있어? 이렇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저 상태가 안타까워서. 여러분이 부모시면 그 심정을 아실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Where are you now? 어디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럴 때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요, 꼭 네가 진짜 physically 어디 있느냐, 어디 숨어 있느냐 이런 어떤 느낌이라기보다는요, 저한테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야? 왜 그러고 있어? 어디 있어? 네 마음이 어디 있어? 이런 어떤 질문을 저한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럴 때, 잔소리할 때. 제가요, 지금 야단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했지만요, 제일 먼저 야단을 제대로 치려면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해를 시작하려면 좋은 질문이 중요하죠. 좋은 질문. 사실 이 내용이요, 상담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아주 심플한 기술인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기억을 하셔야 좋은 의도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이 그 상대에게 다가가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Where are you now? 너는 어떤 상태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What's happening to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런 어떤 질문에 그 의도나 톤에 따라서 굉장히 그 질문이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다가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걱정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맨날 전화해서 똑같은 잔소리 하지 않아요? 밥은 먹었어? 뭐 먹고 다녀?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데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 멀리 계신 부모님이 왜 우리가 밥 먹는지 맨날 물어보시겠어요. 근데 그 걱정하는 마음을 전달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 아들이 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왜 이렇게 게임을 해? 도대체 몇 시까지 게임을 했어? 요건 질문이긴 한데요, 의도 자체가 그 아이의 마음이나 그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에요. 질문이긴 질문이잖아요. 왜 이렇게 게임을 해? 왜 이렇게 그 뭐가 재밌어? 자, 요런 톤과 그 다음에 아이를 야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사실은 좋은 질문은 아니죠. 그 아이가 오픈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할 때
내 톤이나 내 의도나 이런 것이 어떤지 한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체력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좀 잔소리를 한다, 야단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내 톤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야단할 때요 우리가 우리 표정을 못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사악합니다. 표정 자체가 굉장히 세고 어떤 때는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소리를 질러? 제 남편한테도 왜 그거 왜 그 말을 하는데 소리를 질러? 남편도 저한테 그래 왜 짜증을 내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한술 더 떠서 내가 언제 짜증 냈어?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표정과 내 톤이 사실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웠을 때 그 비디오를 언제 하는데 잠깐 볼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제 모습을 보고 그때 막 지치잖아요. 잠도 못 자고 애는 맨날 달라붙고 막 그러니까 피곤하죠. 막 뭐 할 일도 많고 그게 얼마나 제 얼굴이 굳어 있고 험악한지 야 저러고 우리 애를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얼굴로 애를 키웠구나. 그래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의도, 톤 이런 것이 질문을 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살펴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게임을 이제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컴퓨터에 그냥 코 박고 있어서 맨날 그래서 게임하는 거. 그래서 이게 게임을 하는데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하는 사람을 또 보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죠.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웃으시는 분은 직접 보시는구나. 다른 사람 게임하는 거. 그래서 제가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궁금해서. 네. 너는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 걸 보는 게 재밌니? 그리고 물어봤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도 자체가요. curiosity예요. 호기심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 게임하는 거 보는 게 뭐가 재밌어?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아주 명답을 주더라고요. 뭐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 게임하는 거 볼 때 재밌는 게 자기가 어떻게 게임을 잘할까 도움이 돼서 재밌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끄덕끄덕 하시네요. 공감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밌게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나 봐요, 그게.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스포츠를 안 하면서 스포츠를 보잖아? 엄마는 요리를 안 하면서 백종원을 보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득이 됐어요, 거기서. 그렇구나. 그래서 게임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할 때 너는 뭐가 되려고 그렇게 게임을 하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게임 하는 걸 보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걔랑 어떻게 보면 대화 자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야, 근데 그게 뭐가 재밌어? 이렇게. 그랬더니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좀 더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와 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요. 질문 얘기할 때는 사실 요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열린 질문, 닫힌 질문이 있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린 질문은 뭐고 닫힌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요거를요. 요런 거를 이렇게 배우시면서 한번 그 아나운서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사회 볼 때 어떤 사람이 열린 질문을 잘하고 닫힌 질문을 잘하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요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아나운서는 제가 보니까요. 게스트가 이렇게 딱 왔을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래서 모태신앙이셨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요거는 한번 게스해 보세요. 열린 질문일까요? 닫힌 질문일까요? 닫힌 질문. 왜냐하면 yes or no를 대답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더 이상 안 돼요. 모태신앙이셨어요? 아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이 좋은 질문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면 그 아나운서는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요? 그 게스트한테. 네? 크게 말해보세요. 사모님 괜찮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런 것이 열린 질문이에요. Yes or no,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이 아닌 것이 바로 열린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닫힌 질문들은 이런 거예요. 네, 아니오 하는 거. 그 다음에 do you, can I, 뭐 can you 이렇게 말하는 거. 뭐 is he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보통 닫힌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바꿔보세요. 학교 잘 갔다 왔어? 이거는 닫힌 질문일까요? 열린 질문일까요? 닫힌 질문. 요건 어떻게 열린 질문을 바꿀까요? 학교에서 뭐가 좋았어? 좋습니다. 네. 학교 어땠어? 요건 굉장히 같은 말인데 다르죠. 네. 애들이 학교 잘 갔다 왔어? 이러면 네 이러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어땠어? 그럼 대화가 조금 더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것이 되죠. 근데요, 이제 티네이저쯤 되면 학교 잘 How was your school?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확실히 여기 교회는 우리 제일 친일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뭐가 좋았어? 이렇게 해야지 이제 대화가 조금 더 이어 나가죠. 네. 저희 아들은 그러면 스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말을 잘 안 할 때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믿으세요? 뭐 이런 거는 닫힌 질문이에요. 예, 얘기가 더 이상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거 지금 제가 내담자라고 썼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what, how, who 이런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육하 원칙으로 시작되는 질문을 열린 질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요 거기에 어떻게 갔어? 뭐 이런 거. 누구랑 밥 먹었어? 이런 거 전부 다 열린 질문이에요. Who did you eat with? 뭐 이런 거 전부 다 열린 질문이죠. 어디 갔었어? 이런 거. 근데 why로는 사실 잘 얘기 안 해요. 잘 안 물어봐요 상담자도. 그래서 왜 갔어? 이런 말은 약간 비난처럼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했어? 이거는 약간 비난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그랬어? 요거는 달라요.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굉장히 달라요. 네. What was happening?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거야? 뭐 요렇게. 네. 그래서 굉장히 다르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질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영어의 상황인데 조금 더 말해주세요. Tell me more.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열린 질문이에요. 그죠? 네. 특별히 그게 힘들었을까 제가 궁금하네요. I wonder.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을 하실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기에 오시는 정도면 사실 리더급들이시거든요. 네. 다 리더들이신데 이런 어떤 모임을 리드할 때도 그렇고 좋은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회의할 때도 그렇고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왜 먼저 시작을 하냐면요. 이것이 나중에 아이들을 야단하거나 도전할 때도요. 야단을 해서 막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아이들한테 더 좋은 야단이 돼요. 네, 야단을 하실 때요, 혹은 아이들에게 좀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요, 그거를 꼭 집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도전의 스킬이 된다는 거죠. 좋은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이제 질문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했으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죠? 막 울면서 왔어요. 왜 그래?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그 친구가 나랑 안 논대 이제. I'm not gonna be your friend 이랬어. 그리고 막 울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 다 아셔요 벌써. 제가 그 다음 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요거 안 했네요 얘기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해서 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what happened. 그래서 물어보면 끝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를 들어야.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잠깐 계시다가 한국에 가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막 하셔서 씩씩대면서 저한테 애가 이제 학교 여기 와서 다시 다니는데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막 자기 지금 학교 간다고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딴 애들이랑 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작사를 낸다고 그러면서 막 가시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배운 걸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왜 싸웠대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몰라 왜 싸웠는지. 저한테 대답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왔다는 거, 전화가 왔다는 거, 창피한 거, 막 이런 게 막 섞였고 걱정되는 마음 이런 게 섞여서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놔준다. 이놈 자식 이게 몇 번째야. 이렇게 막 가는데 아이가 진짜 거기 학교에 가면서 왜 어려움을 겪는지, 왜 자꾸 싸우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마디 제가 여쭤봤더니 가만히 계시면서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화 안 온 거 보니까 잘 해결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듣는 거.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지금 속상했겠다. 뭐 나랑 안 논대 걔가 속상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단을 할 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요. 물어보고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듣고 공감을 벌써 해주시는 거예요. 속상했겠네. 네, 그랬으면 그래서 울었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닥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야단을 할 때 들어요 애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하러 오는데요, 상담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로. 제가 아무리 조언을 해도 다 자기 하고 싶은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이. 그래서 사실은 상담을 하는 전체 과정에 저는 80~90%가 묻고 공감하고 듣고 공감하고, 이게 80~90%예요. 그 다음에 어떤 조언이나 그게 어떤 야단이 되고 도전을 탁 줄 때요, 그게 베이스로 80~90%의 시간에 깔려 있으면 그 다음에 한마디 탁 하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탁 마음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만큼 듣고 계신지 공감해주고 계신지, 그거를 80~90%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제가 자녀 양육할 때도 그렇고 부부관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상담자 교육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는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의 기술, 그 다음에 경청이라는 거죠. 경청. 많이 듣고요,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화내는 것도 더디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다는 의미는요, 이게 지금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속상하다거나 말썽을 부린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때요, 그 아이한테 뭔가 확실한 솔루션을 주기 위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는 먼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듣는다는 거죠. 아내가 잔소리를 하시면요, 아내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답을 주려고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내가 피곤하다 그러시면은 어떡하시겠어요? 피곤하다 그러시면, 나 너무 피곤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듣고 너무 피곤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피곤하구나 그러시면 돼요. 피곤하구나 반복해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피곤하구나. 근데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해결책을 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하는 게 지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공감하는 거 어떻게 공감을 해야 이게 무슨 포뮬라 같은 게 있나요? 공감하는 어떤 이렇게 딱 여러분 생각하시는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공감하는 방법.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태수가 아니라 원래 필명이신 거죠? 원래 이름이세요? 아, 그러세요? 아, 네. 태수 집사님? 네. 공감을 하려면은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공감을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세요? 아내가 얘기한 걸 받아 적으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뭐 잘못 이해했나 보죠? 네. 제가 너무 빨리 말했네요. 다 듣기 전에. 네. 그 책 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성함이 태수 씨구나. 네. 저는 쓰셨다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이렇게 오해가 있네요. 잠깐 잘못 듣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공감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공감을 하실까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집을 좀 이렇게 내놔 보려고 막 짐을 싸고 있는데 뭐 정말 20년간 쓰레기를 제가 지금 막 다 갖다 버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힘들어요. 저한테 공감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미치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좋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저한테 잘 패러프레이즈 해주신 거예요. 제 말을 본인의 말로 비슷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해요. 여러분 딱 기억이 안 나시면 사실 여기 벌써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신데 딱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 같은 것이 있죠. 수학 공식 같은 게 있냐면 그게 뭐냐면요. 반사기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반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물 위에 나무가 이렇게 다시 보이잖아요. 반사된 리플렉션이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저것처럼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사기법이 뭐냐면 내용을 반사해주고 그 다음에 감정을 반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이 제가 20년간 쓰레기를 치우시고 계시군요. 얼마나 힘드세요. 요거는 내용을 반복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감정을 읽어준 거예요.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방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내 말로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 언어를 알아주는 거. 그래서 반사기법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전화번호 받아 적듯이. 내용을 반사해 준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제 번호가요. 1, 2, 3, 4, 5, 6, 7, 8, 9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1, 2, 3, 4, 5, 6, 7, 8, 90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반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가족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한번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죠. 힘드셨겠네. 네, 피곤하셨겠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가 와서 여러분한테 내가 앞에 있는 애가 뒤돌아보면서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선생님이 나만 혼냈어. 공감을 한번 해보세요. 애가 여러분한테 와서 선생님이 자꾸 나만 혼내. 걔가 먼저 말 걸었는데. 네? 좋습니다. 공감을 잘 하시는데요. 네, 억울했겠네. 네, 억울했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혼났어? 억울했겠네. 근데 이제 보통은 열받으니까 선생님한테 자꾸 혼나니까 네가 오죽 말이 많으면 선생님이 너 갖고 너만 갖고 그러겠네. 이렇게 보통은 나가거든요. 네. 저도 이제 딸이 저 학교에서 이제 갔다 오면서 막 울면서 내려오는데 애들이 나를 놀렸어. 버스에서. 이렇게 했어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속상했겠다. 되게 모욕감 느꼈겠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공감이라는 생각을 하면요, 감정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벌써 아시는 것 같아요. 감정 언어. 자, 우리 지금 억울했겠다, 속상했겠다 나왔습니다. 감정 언어 또 뭐 있을까요? 감정 언어. 어떤 감정 언어든.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감정 언어가요,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뜻 감정 언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연습이 필요해요. 감정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요즘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IQ가 좋은 아이들 뭐 다 중요하지만 IQ보다 EQ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성 지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감성 지수를 어떻게 키워줍니까? 어떻게 키워줘요? 이거는 아이들이요, 감성 지수가 높다는 게 자기의 감정을 잘 알고 표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고 그걸 받아줄 줄 아는 게 감성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그 감정에 언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실은 막 화가 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서 막 땡깡 부리면서 막 굴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태인지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막 애들이 성질 부리고 막 이게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러는데, 너가 피곤하구나, 네가 힘들구나, 속상했겠구나, 뭐 열받았겠구나, 화났구나, 이런 어떤 감정 언어를 부모님이 공감을 통해서 붙여줘야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고 거기에 잘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감이라는 거는요, 페어런팅에서 저는 여러분, 제가 전에 앞으로도 다 잊어버리셔도요, 이 공감이라는 기술 하나만 기억을 하셨으면 여러분은 정말 잘 이번에 그 자녀 양육 엑기스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감성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공감하셨거든요. 저희가 연약할 때, 지금 여기 떠보 그 부정이잖아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아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무에 달려서 온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요, 저희 아이를 생각할 때 제가 정말 속상하고 힘들었던 게, 아이가 이제 왕따 당했을 때 제가 보면 지가 잘못했어요. 지가 잘못했는데 뭐 누구 친구한테 쪽지를 하나 줬는데, 딴 애 얘기를 써갖고 쪽지를 이렇게 줬는데, 그거 꼭 그렇게 건너서 걔한테 가잖아요. 뭐 이래서 뭐 난리가 나가지고 한동안 그 그룹에서 이제 거의 퇴출 위기에, 뭐 이런 일이 중학교 때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서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일, 여러분 요즘에 학폭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왕따 당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 있으면서 모욕당하고 뭐 이렇게, 그죠? 에이지안이라고 모욕도 당하고, 그리고 오해도 받고, 지가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한테 괜히 혼나고, 가슴 아프죠. 열받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힘센 사람들한테 몰려서, 자기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한테 몰려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엄청난 오해를 받으셨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셨고, 모욕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지켜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신다는 거, 그거 자체가 여러분에게 힐링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처럼 공감을 잘 하시는 분이 있을까? 하나님처럼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공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공감만 하셨을까?
아무 말 안 하고 우리의 죄만 담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충고하고 대면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범하거든 가서 얘기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셨는데 그 책임을 누가? 예수님이 지신 거죠. 제 결과가 그냥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의로운 행동을 강조하시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죄 지은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죄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가족 간에, 그 다음에 아이한테 죄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할 때는 정말 섬세한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답답한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봐도 답답한 교회 가족도 있지 않으세요? 너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얘기 실제로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가족한테는 하죠, 가족한테. 그래서 가족한테 얼마나 많이 상처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그거를 잘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의 하는 말이 상처가 되지 않게, 그런데 그 권면하고 그 도전할 때 그것이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심리학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confrontation이라고 하죠. 직면하게 하는 거,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 사니?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는 뭐 이렇게 똑바로 하는 게 없니? 이런 얘기가 직면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직면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관점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한테. 그런데 거기에 모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가 직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아이가 이제 막 한참 예민할 때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다 싫어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 배운 거 있죠? 좋은 질문하기, 그 다음에 공감하기. 네. 그럼 뭐라고 먼저 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해. 교회 가니까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슨 일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갔는데 누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공감. 서운했겠네.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이제. 서운했겠네. 그럼 아이가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 엄마 아빠가 알아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의 관점과 현실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질문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네가 싫어서 인사를 안 했을까? 라는 질문인 거죠. 네. 그거는 다시 생각해봐요. 혹시 인사를 안 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애가 생각해 보거든요. 네, 생각해 봐요. 그래서 바빴을 수도 있지, 나를 못 봤을 수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툭 던지는 거예요. 네, 툭. 아내가 집에 와서 나 오늘 저 목장 사람들이랑 카톡했는데 내가 뭘 올리면 답을 하네, 사람들이. 나만 따돌리나 봐. 자, 우리 남편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뭐 바빴나 보지. 네. 처음에 그거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처음에 뭐부터 나와야 돼요? 네? 질문. 그죠? 무슨 얘기를 올렸는데?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심을 보여주고 다가가는 거. 속상해, 답을 안 했어? 사람들이? 속상했겠네. 좋습니다. 네. 근데 왜 답을 안 했을까? 그러면 본인이 대답해요. 바빴나? 뭐 이렇게. 나는 툭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면인데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큰 아이가 있는 어떤 분이 너무너무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끝까지 하는 게 없고 그다음에 전공도 지금 벌써 뭐 2학년인데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른다고. 제때 끝낼는지 모르겠다.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도와주려면 나중에 엄마 아빠를 잘 서포트 해주려면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서포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대학교 1학년짜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갸륵하지 않아요? 네, 그런 애들이 사실 드물어요. 저희 애는 초등학교 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너는 나중에 좋은 직장 얻으면 엄마 차 하나 사주나? 그랬더니 바로 그러던데요. 엄마 차는 엄마가 사고 내 차는 내 차 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라이씨 그러고서는 말았던 거의 뭐 그때 끝났던 것 같아요. 아들은 마음에서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서포트하겠다고 그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건 사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거죠. 아이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비난만 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비난만 할 게 아니고 마음이 따뜻하네요.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잡으려면 전공도 진짜 쌈박한 거 해야 되는데 뭐를 시작했다 그만두고 그러죠. 근데 이게 보통은요 아이들이 뭘 시작했다가 제대로 끝을 못 내거나 아니면 시작 자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많냐면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하는 애들은요 조금 그냥 하고 조금 잘하면 만족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가 혹시 그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러진 않을까요? 자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정말 처음부터 좋은 잡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고서는 이제 여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거 맞는 것 같다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작은 성공에 혹시 칭찬은 해보셨어요? 조금 잘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완벽주의라고 그러면 되게 잘해야지 칭찬받는 거예요. 지도 스스로. 그렇죠. 근데 조금 잘했을 때 칭찬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건 자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거. 그러면서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애가 나랑 너무 똑같아서 너무 화가 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애를 보면 자기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깊은 이슈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이를 볼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감하고 질문하고 조금 더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툭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해보셨어요?
뭐가 그렇게 속상하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녀 양육이지만요, 아이한테도 그렇고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그렇고요, 이렇게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툭 한번 생각해 보는 질문을 던지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하시면 아주 끝장을 내시려고 해요. 그때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 때까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보통. 네.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부싸움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을 야단낼 때도 그렇고요, 사실 이런 직면의 기술은,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정말 그럴까? 이 정도인데 툭 건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건드리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막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를, 아이한테 막 잘못한 걸 얘기하거나 배우자한테 막 잘못한 걸 얘기하거나 그러면 내가 진짜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싹싹 빌 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로 상대방한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지는 못해요, 그렇게 싸우는 게. 그래서 자녀를 야단칠 때도 그렇고 사실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게. 저는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직면의 기술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요게요, 이제 그 어떤 연막이나 모순이나 왜곡이나 게임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가. 근데 요거를 지적하는 행위예요. 굉장히 젠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게임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게임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게임을 이렇게 뭐 계속 하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게임이 왜 좋니?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Curious question, 그죠? 게임이 왜 이렇게 좋니? 넌 뭐 이렇게 좋니? 그랬더니 이게 아이들이 보통은요, 이게 작은 리워드, 아까 작은 칭찬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게임은 작은 칭찬을 해줘요. 조금 하다 보면 금방 이겼어. 레벨 끝났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 그게 리워드가 돼요. 네. 공부는요, 한참 해야 나중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게임은 바로 하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칭찬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뭐 친구들하고도 요즘에 애들이 게임 안 하면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뭐 그러기도 하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릴렉스가 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 자기가 막 피곤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러다가 집에 와서 딱 게임을 하면 이제 이렇게 편안히 쉬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막 거기 붙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게임을 하는데 뭐가 그게 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쉼이 된대요. 그래서 뭐 쉼이 되는구나, 뭐 좋다. 그래서 네가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그거를 하면 푼다는 얘기지?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자, 오케이. 질문하고 뭐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네, 공감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직면이나 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죠? 혹시 여러분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너 중독이야, 거기서 그러면 안 돼요. 애들 굉장히 업셋합니다. 엄마가 나를 막 중독자로 몰았다고 막 상담 와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래요. 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툭 던지면서 도전할 수 있을까요? 네, 걔는 풀린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풀릴까? 네, 그 좋은 질문인데 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진짜? 뭐 이렇게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케이, 네, you've got the point. 그래, 일리가 있다. 네, 엄마도 집에 와서 K 드라마 보면 스트레스 풀린다. 좋다. 네, 그래서 공감을 해줬거든요. 공감을 해줬는데, 근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만약에 네가 게임을 해서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푼다면 그게 항상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걸까? 라고 얘기했어요.
Is it healthy? 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항상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 뭐가 건강하지 않을까? 어린데 배도 나오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눈도 나빠지고 뭐 자기는 부인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 자체 그만두기 힘들고, 다른 여러 가지 건강한 액티비티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만 집중을 하는 거는 사실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코핑 스킬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같이. 내가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스트레스 릴리버 좋아? 근데 그게 정말 항상 그거 하는 게 건강한 걸까? 이렇게 툭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나 게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젠틀하게. 네. 요거는요, 공감이 형성됐을 때만 대면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많이 돼야 이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왜냐면요, 이거 할 때 대부분은 성질나 있거든. 짜증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 마음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나 닮은 자식한테 화나는 것처럼 내 이슈 때문에 아이한테 자꾸 화가 나는 건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58분이네요. 3분의 2 하면 제가 항상 1시간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2달 뒤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상처가 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조금 더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숙제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상처되는 말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에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잔소리가 안 되는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까라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공감하는 거,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셨어요? 어떤 시점에서? 저도 껌 좀 씹던 여잔데 뭐 여기 과거 얘기에 놀던 건 다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네. 근데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 정신 차리셨어요? 어떤 야단을 들을 때 정신 차리셨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시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실 때, 안아주셨을 때, 그때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도 썼어요.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계속 담배 피고 술 먹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홀 어머니라 아버지는 진작 이혼해서 뛰쳐나가시고 홀 어머니랑 있으면서 어머니가 식당 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계셨는데, 자기는 때는 이때다 싶었대요. 아, 나는 탈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 우리 부모는 이혼했고 엄마 가정 형편은 어렵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떤 때 있잖아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어머니가 매일 10,000원씩 용돈을 주셨는데 그거 갖고 쪼개서 쓰다가 처음에 그 주초에 당구장 가가지고 그걸 다 쓴다는 거예요. 일주일치를. 그러고 나서 막 쫄쫄 굶고 다니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살 돈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다니는 꽁초를 주워서 피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요즘에 어떠니? Where are you now?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떠니? 괜찮니?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주섬주섬 이렇게 봉지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주시는데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 힘들어하는데 많이 너 도와주고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시면서요. 식당 일을 하시면서 그 손님들이 한두 번 피고 버린 꽁초를 한 봉지를 주워서 자기한테 주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 간증을 이제 그 간증 프로그램에서 들으면서 그때 이분이 정신이 확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네.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운동하면서 돕고 뭐 이런 어떤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야단하는 기술 얘기하고 직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거는요,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어요.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랄리 제1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이 황금 같은 불금에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답답할 때도 많고 저희 가족들,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때로는 저희의 상태 때문에, 저희의 욕심 때문에, 저희의 판단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말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아이들이 죄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아이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잘 직면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